오랜만에 이렇게 겨울 장비를 다 챙기니까 배낭이 16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낯설어요. 오늘은 이렇게 엄청 어려운 박지로 온 건 아니거든요. 한 1시간 정도만 등산하면 돼서. 오늘은 여기 원류봉이라는 곳에 가고 제1봉에서 1박을 할 건데 아무도 없어야 될 텐데 박지가 좀 좁거든요. 평일이라 없을 것 같긴 한데 열심히 가볼게요, 우선. 여기가 짧은 거리지만 등산로에서 짧은 거리다 하면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가파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힘들다는 뜻이에요. 힘들다. 아휴. 오늘 옷은 좀 간단하게 입었어요. 원래 겨울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입거든요. 오늘은 좀 겨울치고 날이 따뜻해가지고 가볍게 입었어요. 원래 이 등산화도 털 등산화 신을까 했는데 안 신길 잘한 것 같아요. 겨울에는 좀 옷을 잘 신경 써서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등산복 관련한 콘텐츠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의상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파라. 너무 가파라. 가야지. 그 콧물이 자꾸 나요. 겨울에는 콧물과의 싸움이야. 아이고.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절반. 천근만근이구만. 겨울은 확실히 짐이 많으니까 더 무거워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안 힘든 날은 없긴 했는데 항상 힘들긴 했지만 겨울이라 더 힘드네요. 뭐야? 다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뿅 나타났네? 다 왔어요. 와, 바람. 와, 나 괜찮겠지? 어우, 종아리가 너무 힘들어요. 와, 좋다. 오, 바람이 좀 부네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 조그마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닌가? 여기 맞나? 여기 맞는데? 여기 아닌가 봐요. 더 가야 되는 것 같아. 원류 1봉으로 가야 되거든요? 원류 1봉 맞는데? 맞네. 왜 이렇게 헷갈리지? 바람이 엄청 불어. 텐트부터 칠게요. 여기가 아닌가? 왜 이렇게 자리가 좁지? 너무 좁아요, 텐트가. 데크가 꽉 차가지고 아니 뷰는 여기가 맞는데 공격형 텐트를 갖고 왔어야 되나봐. 공간이 너무 조그매서 드나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신발 뒤에 놔야겠어요. 여기 뭔가 잘못하다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일몰이고 뭐고 문을 좀 닫아야겠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풍경을 보러 왔는데 풍경을 보지를 못하네, 이거. 바람을 하도 맞았더니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다. 진짜 겨울에는 날씨가 어떨지 감이 안 잡히고 또 이 산 정상은 이렇게 낮은 산도 예상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준비해서 와야 돼요. 지금 딱 일몰 타이밍인데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잠깐 문을 이렇게 열면 밖에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동계에 잘 쓰는 텐트거든요. 이 원단이 이게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재질이 결로가 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왜인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과생들이 알려주시고, 겨울에는 이런 게 좋고, 여기 이렇게 메쉬가 있어서 겨울용 텐트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겨울용 치고는 메쉬가 큰 편이긴 한데 겨울용 텐트도 어느 정도 메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기가 되면서 결로가 덜 생기거든요. 이 정도 메쉬는 겨울용으로 쓸 수 있어요. 밖에 플라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텐트가 전실이 정말 넓거든요. 한 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엄청 넓은데 음식을 하거나 하면은 또 습기가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음식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신발 같은 것도 밖에 놓으면은 막 눈 쌓이고 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실이 있는 텐트가 좋습니다. 텐트는 이렇게 등산 스틱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텐트가 왜 겨울에 좋냐면, 겨울에는 장비가 많잖아요. 등산 스틱은 어차피 맨날 들고 다니니까 텐트 폴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텐트 자체는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텐트들이 경량이어도 1.5kg 정도 되는데 500g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좋은 바닥, 데크 바닥이 아니면 좀 세우기가 힘들어요. 돌바닥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경량화 측면에서는 좀 좋은 형태의 텐트다. 그래서 바닥이 좀 평평하고 편한 곳은 이런 텐트를 가지고 다니고, 박지 바닥이 불편하게 생겼다 하면 공격형 텐트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2인용 텐트거든요. 겨울에는 지금처럼 밖에 오래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넓은 텐트를 선택을 했고, 더군다나 전 촬영까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취향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그런 텐트가 편하긴 해요. 이제 내부 세팅 해볼게요. 오늘도 에어매트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이 그냥 사방에서 난리네. 이거 시트 서밋 이 펌프색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바람이 많이 가둬지고 새는 거 없이 잘 들어가. 좀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서머리스트 펌프색은 이렇게 꽂고 빼고 하는 게 좀 뻑뻑했었거든요. 이거는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 펌프로 몇 번 더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끝까지 다 들어가. 개인적으로 동계에서는 이 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매트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잘 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바닥에 한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알벨류는 한기를 막아주는 레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동계에는 4 이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에어매트 단점이 이 높이가 높아요. 보통 매트보다. 앉아 있어도 좀 꿀렁거려서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잘 때도 좀 불편해요. 자충 매트보다는. 뽀드득 소리 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걸 쓰느냐. 자충 매트보다 부피랑 무게가 현저히 작아서 동계에는 그걸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매트를 쓰긴 해요.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자충 매트를 쓰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침낭. 이제 배가 고프지 요즘? 오늘 라이너 갖고 왔어요. 이제 라이너는 침낭 안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덮는 그런 담요 같은 건데, 이거를 쓰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쓰는데, 사실 저는 이 침낭으로도 충분해서 겨울에는 사실 잘 안 쓰고 여름에는 쓰거든요. 침낭이 이렇게 반질반질한 재질이어가지고 그 습기 때문에 맨살에 닿으면은 꿉꿉해요. 면재질을 한 번 더 덮어주면은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라이너를 쓰는데, 겨울에는 크게 필요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침낭 스펙이 조금 약하다. 근데 요만큼만 더 올리면은 될 것 같은데, 다른 침낭을 사기는 좀 아깝고, 그런 경우에는 써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넣어놓고.
저는 이거 0g 부티 쓰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에 내피가 있고 외피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신으면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판판해가지고 등산화를 따로 안 신어도 되잖아요. 이것만 신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 등산화 신으려면 또 부티 벗으면 발 되게 시려워요, 겨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돌아다니던 거를 좀 이 그대로 침낭 안에 넣고 자기는 또 좀 찝찝한 것도 있고 판판하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피 내피 따로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외피는 잘 안 들고 다니고 평소에는 그냥 이 내피만 들고 다니긴 해요. 무겁고 부피가 좀 커서 넣어놓고 또 밖에 나갈 때 신고 하면 돼요. 바람 무슨 일이야? 이제 완벽하게 따뜻해졌어요. 무적이야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쓰는 장비들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 매트 말고는 다 제가 구입한 것 같긴 해요. 매트는 제가 시투서밋 엠버서더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받은 건데 그 외에는 다 내돈내산인데 제가 쓰는 장비들이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좋지 않은 스펙일 수도 있고, 저도 구입하는 당시에 제 경제적 상황이나 기능성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서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지 너무 좋다 해서 이렇게 구매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고 그냥 그 장비 알아보고 하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 괜찮겠지? 이게 텐트가 바람이 지나가게 옆으로 하면 좋은데 이 데크가 지금 이렇게밖에 세팅을 할 수 없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쉽긴 해요. 이렇게 면적이 넓은 텐트는 바람에 취약하긴 해요. 좀 곡선형이면은 바람이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장비에. 저녁을 좀 먹을까봐요. 제가 오늘 뭘 갖고 왔는지 아세요? 짜잔. 이거 성시경님이 만든 막걸리 있잖아요. 경탁주. 이거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미팅 갔다가. 이게 유통기한이 내일까지거든요. 유통기한까지 끝까지 묵혀뒀다가 먹어야 맛있는 그런 막걸리래요. 이렇게 아껴뒀던 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에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수육을 갖고 왔어요. 수육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붕붕 떠요, 여기가. 이거 오늘 스칸 파우치 갖고 왔는데 이게 진짜 경량화 하는데 너무 좋아요. 바로쿡은 좀 부피가 크잖아요. 스칸에서 이것도 팔더라고요. 음식 봉투? 요리해서도 포장해 다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수육 직접 삶아왔어요, 집에서. 이거 밥도 같이 데워 먹으려고요. 환기를 해야 해. 아뜨! 지금 하면 안 되나봐. 빨리 했어야 되나봐. 어떡하지? 최대한 조심조심. 이거를 미리 넣어놨어야 되는구나. 바로쿡처럼 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말투가 왜 이래요? 요짝에. 이게 발열제 연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밖에 잠깐 놨고. 근데 제가 이거 스칸 파우치 써보니까 발열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발열제가 터지더라고요. 데워지기만 하면 꺼낼까봐요. 아이고야, 바람아. 내 밥. 떨어지면 안 돼. 요렇게 알배추도 갖고 왔고요. 새우젓이랑 무말랭이. 막걸리 짠. 한 잔 먼저 해볼까? 와. 우와, 엄청 걸쭉하다. 짠. 알코올 냄새가 확 나는데? 막걸리계의 위스키다. 우와, 진짜 오묘하다, 이거 맛. 제가 먹어본 막걸리 중에 제일 독특해요. 탄산은 아예 없고 껄쭉하거든요? 근데 그게 텁텁하게 안 남고 그냥 쑥 넘어가고 달큰하고 알코올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끝맛에는 알코올 향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신기한데? 한번 먹어볼 만한 맛입니다. 와, 진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걸리 치고 도수가 좀 높아요. 12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술이 아닌 것 같아. 빨리 됐으면 좋겠다. 10분만 하면 되니까
아까 몇 분이었지? 5분만 더 기다려볼까 봐요. 다 된 것 같아요. 오, 수육. 저는 이 밥이 잘 됐을까가 궁금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밥이, 딱딱해. 조금 더 했어야 되나 봐, 밥은. 근데 이 뒤에는 괜찮아. 아닌가? 발을 제 가까이 놔야 되나 봐. 먹을 수는 있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안 데워졌지? 너무 빨리 뺐나? 겨울이라 그런가 봐. 덜 데워졌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수육은 진짜 잘하거든요. 맛있구만. 밥도 먹을만 해요. 5분 더 있었으면 되게 딱 잘 됐을 것 같아요. 뭔가 슬로우 모션처럼 떨어져. 이거 보쌈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완전 딱이야. 약간 항정수육처럼 기름진 음식이랑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행복하구만. 짠. 이래요. 가뜩이나 서러운데 말이야. 굳었어. 추워가지고 날씨가. 다 먹었어요. 다음에는 끝까지 데워서 먹어야겠어요. 맛있었다. 밥풀이 자꾸 어디선가 자꾸 나와요. 정리하고 있는데. 근데 물을 제가 보통은 2리터씩 갖고 다니거든요. 운행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행할 때 500 정도 먹고 발열제 쓰는데도 250에서 한 3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이제 500 정도 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식수로 쓰는 건데 오늘처럼 라면을 안 먹는 날은 물을 좀 잘 안 먹어요. 지금 되게 많이 남았어요, 물이. 가끔 이러면 좀 억울하긴 해요. 쓸데없이 무거운 거 들고 온 것 같아서. 그래도 한 적어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매번 갖고 다닙니다. 그래도 좀 해 지고 이렇게 하니까 춥네요. 사실 오늘 좀 별로 안 춥다 이런 생각했는데 추워. 안 추운 겨울이란 없다. 이제 정리하고 자려고요. 이거는 칫솔. 그다음에 클렌징 티슈로 얼굴 닦을 거예요. 으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여름 이럴 때는 마스크팩을 했거든요. 근데 마스크팩 겨울에 하는 거 너무 차가워. 얼굴이 소분해서 다녀요 이제. 전 이런 샘플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손등이 너무 차가워. 팩핑 와서 쓰기가 너무 좋아서. 귀마개는 필수로 갖고 다니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귀마개 일부러 안 끼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다. 근데 저는 덜 안전하고 잘 자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핫팩은 3개 갖고 왔거든요. 2개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자려면 3개 정도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발에 넣고 하나는 가슴 앞주머니 이런 데 넣어놓고 하나는 목뒤 이렇게 놓거나 등에 놓고 자요. 제가 오늘 좀 신기한 거 갖고 왔거든요. 온 찜질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목 뒤에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같이 좀 짧은 산행은 괜찮은데 긴 산행하면 가방이 좀 무거우니까 목이나 이런 데 무리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핫팩처럼 그냥 하는 건가 봐요. 여기 찍찍이가 있네요.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서
제가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지. 이렇게 하고 이게 4시간이래요. 4시간 찜질할 수 있대요. 지금 촬영 시점이 12월 중순이에요. 아직 그렇게까지 춥지 않아서 해당이 없긴 한데 이런 물이나 이런 것도 다 얼어요. 보조 배터리나 이런 것도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침낭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품고 잡니다. 근데 오늘은 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넣고 자려고요. 불편하니까. 라이너까지 오늘 이제 풀 착장이라 찜질하면서 자도 되겠다. 찜질 뜨끈뜨끈하게. 근데 저 가끔은 더워서 부티도 막 벗고 자거든요. 오늘 뭔가 더울 것 같아요. 부티는 벗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많이 춥지 않아서 라이너가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더 좋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추워. 코가 너무 시려. 영하 2도 정도 되네요, 지금. 근데 이 침낭 안은 진짜 따뜻했고 이거 라이너가 있어서 그런 건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들긴 해요. 되게 잘 잤어요. 백패킹 와서 잘 못 자는데 굉장히 잘 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목 찜질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핫팩만큼 지속시간이나 이런 게 길진 않아서 애매하긴 한데 목에 이렇게 편안하게 두를 수 있고 저온화상 이런 게 얼만큼 엄청 뜨겁진 않더라고요. 저는 추천템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정리해야 되는데 침낭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나오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여러분, 삼각대가 너무 차가웠어요. 카메라 세팅하는데. 손가락도 너무 시렵고. 일출이 여기서 보일 리가 없지, 일출 시간. 습기 별로 얼었어요. 겨울에는 이런 거 한 번 다시 말려줘야 돼요, 집에 가서. 비가 오지 않아도 전로 때문에 습이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잘못 접은 거 한 번 더 접을게요, 나가요. 뭘 봐요? 가져와. 아이 여기 있었네. 아니 아까 아침에 여기를 이렇게 보는데 저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기가 내가 생각했던 박쥐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저 데크를 봤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있었잖아. 그래 이렇게 생긴 박쥐였다니까? 아니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곳이었는데 좀 더 크고요. 너무 조그매서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 여기 이렇게 있었네.